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0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이디어의 제목은 롱 빅스 숏 캐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2021년 연간 전망에서 저희가 이제 좀 자료로 뽑은 거고요. 2021년 연간 전망입니다. 그래서 연간 전망 좀 멋있지 않나요?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의하는 바는 첫 번째 숏 캐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buy something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뭔가를 사야 되는 거고 주식이 좋다라는 거를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롱 빅스가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해야던 거에서 좀 바뀐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롱 뉴였는데 원래 요거를 지우고 롱 빅스라고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롱, 뉴, 숏, 올드였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이거를 롱, 숏, 캐시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번에 롱, 빅스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꿨던 이유는 주식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롱, 뉴, 숏, 올드 하면 두 산업, 두 경제, 뉴 이코노미와 올드 이코노미와 경제 간의 괴리가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롱, 뉴, 숏, 올드를 말씀드렸다면 롱, 뉴, 숏, 캐시는 주가가 좋을 것 같으니 주도주는 계속 같긴 하지만 주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롱 뉴를 뺀 거는 롱 뉴 숏 올드, 즉 뉴와 올드의 개념보다는 시장이 좋고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롱 뉴 숏 올드 뺐던 것처럼 숏 캐시를 빼야 되는 날도 오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막 다 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좀 고민해 보시고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내년 초까지는 일단 당연히 아닐 것 같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면서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좋은 주식을 경쟁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자료입니다. 소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백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 매크로 지표들이 변화가 컸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우 지수는 3%나 올랐습니다.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는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 그러니까 원래는 5% 이상 올랐다가 이 지수를 보시면 딱 그 9월달 고점 수준에서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환호를 하다가 처음에는 야 5%나 백신 나왔대 그래서 다 환호를 하다가 5% 이상 올랐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이제 나스닥의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나스닥에 워낙 빅테크 애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요 지표 역시 나스닥도 보시면 신고가 수준에서 조정을 딱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이게 이때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사신 분들은 계속 이제 이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거 손실 나서 어떡하지 막 이런 구간일 거 아니에요. 이때 오면은 팔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 이때 샀다가 힘들었는데 오니까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빅스였던 것 같아요. 빅스도 20 초반대까지 급락했다. 이게 보면 빅스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다이나믹하지만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 이후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연속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20대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즉 반토막이 난 거죠. 변동성이 반토막이 났다가 어제는 조금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 일변도로 가다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WTI는 40불 이상에서 있다가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즉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경제 좋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큰 되돌림이 없었던 게 금리였던 것 같습니다. 금리는 0.9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다우는 2.9% 올랐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더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1.5% 하락하면서 마감됐고요. S&P는 1.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일단 오른 거는 중요한데 이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은 빅테크들이 조정 큰 폭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6% 빠졌고요. 페이스북, 아마존 다 많이 빠졌습니다. 넷플릭스 8% 빠졌고요. 반면에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화이자는 8% 올랐고요. 디즈니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슨모빌 뭐 이런 애들 13% 이렇게 많이 올라서 급등했습니다. 보잉도 제 기억에 15% 이 정도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5%, 웰스파고 10%.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좋지 않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도 국내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당장 뭐 대한항공, 자 이게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자팔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채널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업종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종목 얘기하지 말고. 자 이제 항공, 면세, 이제 여행 간다 이거잖아요. 여행 간다. 그리고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뭐 철강이나 아니면은 화학 같은 경우에 이게 철강, 화학, 은행 이런 종목들은 섹터는 이미 이제 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은 올라서 분명히 시작할 텐데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안 올랐던 애들은 좀 이 와중에서도 안 올랐던 애들은 오늘도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냥 막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혹시 얼마나 좋아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또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 라고 하면 이제 걱정은 이제 요겁니다. 어제 이제 차익실이 나온 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걱정은 이거죠. 잠깐만, 그러면은 연준이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아니면은 야 그럼 부양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연준은 아마 이번 주에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 그리고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브레이너드 그 아주머니가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백신 나온 거 중요하지만 경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부양책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도 계속 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백신 나왔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것 같은데, 지켜보셔야죠.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양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우는 아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때 코스피는 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웃음기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우리 채널에 안 좋은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웃음기가 없다고 해서 좀 웃겨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그 재미로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웃음기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그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웃음을 줬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여가지고 뭐 누가 불편하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이제 우는 아이 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걸 하면서 이제 그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셔서 요런 게 이제 소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주식 좋아요? A 주식 사세요? B 주식 사세요? 저기 제가 하는 말 들으면 무조건 떼부자 돼요. 이런 채널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요. 저는 뭐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채널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금융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채널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지금 1만 명 계시잖아요. 1만 명 조금 넘게 계시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에서, 즉 SK증권의 리서치 그 센터 자산전략 팀장으로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고객분들에게 대한 그런 서비스, 이런 부분들과 요 교육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조금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 방법이 좋을지도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도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고요. 자, 오늘은 롱 빅스 숏 캐시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1년 연간 전망의 제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좀 잠도 못 자고 하긴 했는데, 한번 그 FM 가이드에서 좀 찾아봐 주시고요. 또 그 내용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 요청 주시면 제가 저희 고민들을 말씀드리려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SK증권 이호석이었습니다.